요 연령대에 이제 갑자기 단백질 감소가 일어나면서 노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러닝도 그냥 계속 러닝만 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거북목은 언제나 극복될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은 꽤 많은데요. 오늘 모신 분은 차의과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장이시죠. 홍정기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교수님 뵈니까 몸이 정말 좋으세요. 운동선수 같으신데 이 노화와 관련해서 이 근육 또 운동하는 거 이게 상당히 상관관계가 크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일단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연구에 의하면 노화는 34세 첫 번째 노화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60세 때 한번 또 크게 노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78세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혈중에 프로테인 양을 좀 봤더니 요 시기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요 에이지 마크라고 그러는데요. 요 연령대에 이제 갑자기 단백질 감소가 일어나면서 노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냥 뭐 진짜 뭐 40 넘어서 뭐 아니면 50 넘어서 이렇게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런 주기마다 확 줄어드는 노화가 시작이 되나 보죠? 그때의 하여튼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 건데요. 그때 이제 우리는 그냥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점진적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시기에 이제 한 번씩 그 영어로는 빅 드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때에 병원에 입원하셨다든지 아니면 그때도 여전히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계신다든지 그럼 그런 노화가 더 촉진될 수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 무렵쯤 해가지고 뭔가 어떤 대책을 좀 스스로 세우면 노화가 확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나온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한번 차분차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일단 나이를 먹고 노화가 시작이 되면 근육이 빠지잖아요. 아무리 몸 좋으셨던 분들도. 그럼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에이징 프로세스다. 그래서 이제 노화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단백질이 감소가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드시는 이 음식의 퀄리티, 질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또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행동 습관, 그러니까 전혀 안 움직이고 뭐 이렇게 지내신다 그러면 훨씬 더 그것이 빨리 오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뭐 작은 이런 질환들에 노출되셨다가 병원에 살짝 입원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또 부추길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35세 이후, 연구는 35세에서 39세 요 사이 안에 1년에 1%에서 2%씩 근육이 빠진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근육을 잘 유지하려면 단백질도 좀 잘 드시고 몸에 나쁘지 않은 음식들을 드셔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러면 근육 감소 패턴은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한다 해도 어떤 이 음식에서 이게 뭔가 단백질이 보충이 되지 않는다면은 34세, 60세, 78세 이 무렵쯤에 확 근육이 또 사라지는 겁니까? 네, 연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수면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 잘 못 주무시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단백질을 보충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몸에 나쁜 음식을 좀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 이런 것들도 잘 아시지만 고지혈, 지방간, 당뇨가 근감소를 더 빨리 부추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근육이 없으면 그게 뭐 달라집니까? 왜냐면 이렇게 여성분들 보면 근육이 없어도 우리 남성보다 더 오래 사시잖아요. 남자들 근육이 암만 있어봐야 이거 뭐 정말 건강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일단 근육이 없으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여자분들이 좀 남자보다 더 오래 살지 않느냐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어떠한 퀄리티로 오래 사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잘 아시지만 건강 수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네. 하잖아요. 그래서 평균 연령, 그러니까 우리 수명에 다다를수록 좀 건강하게 이렇게 그 수명을 다 채우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거의 평균 수명은 채우지만 한 10년, 12년 동안 계속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일단은 자세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근육이 없으면 드신 거를 빨리빨리 이 대사화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근육이 있어야지 혈중에 드신 음식들이 이렇게 올린 혈당을 네. 적정 시간 내에 빨리 떨어뜨려줘야 인슐린 분비도 좀 떨어지고. 근데 그 인슐린 분비가 높아지면 심장 질환, 치매, 암에 걸릴 확률이 확 높아지니까 아. 우리가 괜히 혈당 조절한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빨리 근육이 있으면 혈당이 올라갈 때 그 스파이크를 네. 빨리 떨어뜨려줘서 저희가 좋은 대사 기능을 갖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만성 근골격계 통증, 대사 질환 이런 것들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표님 지금 상황이 아마 150만에서 170만 명이 우리나라에 못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170만 명이 못 걸으면 170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침대에 들어 누워서 이 연명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근육이 없으면 걷는 능력을 빨리 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게 좀 머니톡인데 머니처럼 이 근육을 잘 투자하고 또 보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 먹기도 해야 되지만 또 운동도 계속 적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워킹 정도 가지고도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근육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뭔가 이게 힘든 땀을 흘리는 운동과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하드 트레이닝까지는 아닌데요. 시간을 조금 10분에서 15분 내서 근육 운동을 하시라는 근육 거죠. 운동. 네,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러닝도 그냥 계속 러닝만 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막 근육이 붙을 것 같지만 근육이 더 빠지고요. 그다음에 걷기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노화가 오는 그 시점마다 우리가 한 번씩 기능이 뚝뚝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막아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거는 뭐 그렇다면 남성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근육하면은 자꾸 울퉁불퉁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막 이런 몸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적당하게 자기 체질에 맞게끔 있으면 되는 거죠.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성분들도 이게 필요한 거구나요? 근육이? 여성분들은 조금 더 필요한 게요. 데이터로 봤을 때 여성분들은 65세에서 70세가 넘어가면 40에서 50%가 낙상을 경험하십니다. 네. 그럼 낙상을 경험하신 분들 가운데 40% 정도는 또 대퇴 골절이 옵니다. 네.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아, 그럼 뼈가 부러지신 분들 가운데 또 한 40% 정도는 12개월 안에 돌아가십니다. 맞아요. 진짜 저도 이야기를 좀 주변에 들어보니까, 진짜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게 엉덩이 대퇴 네. 그 골반이 깨졌다고. 네. 그래서 입원하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노인분들 특히.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사망률 2위가 낙상입니다. 그래요? 교통사고가 예상치 못했던 사망률, 이제 사고가 1위잖아요. 네. 그러면 아침에 나가셨다가 한번 넘어지셨는데, 그게 뼈에 그 부러짐으로 연결돼서 40% 안에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12개월 안에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근육을 좀, 골반 뼈 말씀하셨는데 골반 주변에다 좀 붙여놓으면 네. 넘어져도 범퍼 역할을 좀 해주니까. 근육이. 예. 그리고 또 일단은 잘 걷게 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빨리 밸런스를 잡아주니까, 균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더라도 범퍼 역할을 해주니까 근육은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하죠. 그렇군요. 근데 이 심장과 폐 기능도 이 근육 감소가 됐을 때 안 좋아지나요? 일단은 심장에도 근육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라는 게 우리 보이는 이 외부가 네. 아니라 기능, 장기에도. 그러니까 장기에도 이 연동작용을 위한 근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골격근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장기 근육들도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호흡도 호흡 근육이 있거든요. 네. 횡격막이라고 그래서 이 호흡 근육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해지면 폐 활량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심장과 폐도 근육 감소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적정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부족하다, 이걸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일단 뭐 완벽하게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지금 병원에 가셔가지고 우리 골밀도 재는 네. 그 기계가 있어요. 덱사 스캔이라고 그래서 그게 제일 좋겠지만 또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이렇게 손가락 활용해가지고 엄지 손가락과 이 검지 손가락으로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위를 찾아서 엄지를 종아리 뒤쪽에 갖다 이렇게 붙여놓고 앞쪽에서 이 검지가 이렇게 닿게끔 이거를 핑거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앞쪽에서 이렇게 닿게끔 했을 때 앞쪽에 있는 검지가 안 닿는다. 그러면 근육량이 좋은 분들입니다. 아,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크로스가 일어난다. 그래서 너무 얇다. 이게 지금 종아리가 이건 얇은 종아리잖아요. 그렇죠. 좀 두꺼운 종아리면 이렇게 되니까요. 요 두 개로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뒤에다가 엄지를 붙인 상태에서요. 이렇게 앞이 와 닿는지를 한번 보면 근데 허벅지가 왜 달 정도면은? 종아리요. 아, 종아리. 종아리. 제 2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종아리를 종아리. 해봤을 때 허벅지는 뭐 이거는 안 그죠, 되죠. 안 되죠. 근데 종아리니까 종아리에서 가장 두꺼운 부위를 이렇게 한번 오늘 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검지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크로스가 일어난다. 그러면 근육이 많이 빠지신다. 아, 그렇군요. 이거 한번 좀 체크해봐야겠다. 네. 아니, 요새 사실 그 차 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그 걷는 거조차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아,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네. 10명 중에 아직은 3명밖에는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특히 중년 넘어서 막 운동하시는 것 같아도 통계치를 보면 한 30%, 35%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이 근육을 챙기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건 뭡니까? 체중의 75%를 양손에 나눠지고 1분간 걸어다니기. 이게 스탠포드 의대에서 네. 근육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네. 최근에 자기 체중의 75% 그러면은 60kg인 사람은 한 5kg가 되겠죠. 그걸 나눠 쥐고 그거를 시장 바구니처럼 나눠지고 1분을 가만히 버티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게 걸을 수 있어야 나중에 7, 80대에도 무너지지 않고 네. 제대로 걷게 된다라는 이런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거 우리 저기 뭐죠? 운동하러 가면 네. 그 피트니스나 이런 데 가면은 왜 인바디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가지고 보면 이렇게 이렇게 근육량이 상담할 때 나오죠. 예, 좀 근육량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 믿어도 되는 건가요? 아, 뭐, 그 바이오 임피던스라고 그래가지고 체성분을 그래도 좀 잘, 재주는 기계라고 하니까요. 네. 뭐, 정확하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에 있느냐는 대충. 보여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노화가 시작됐다 혹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봐야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은 예전에는 계단 한 3, 4층은 편안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고, 또, 대표님께서도 KTX를 활용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탑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에스컬레이터에 기다리고 있으면 계단은 조금 좀 한가로워서 네. 거기로 그냥 올라가면 되지라는 생각 좀 젊었을 때는 하는데 저거 올라가기 좀 버겁겠는데 숨이 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근육 노화가 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 에스컬레이터 이거. 줄에 그냥 아직도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지.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아, 이거 통증도 있습니까? 이 근육이 없어지면? 근육이 이제 빠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세가 좋아지지 않는다. 아까 등 근육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 등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면 저희가 등 근육이라는 저희를 이렇게 세워주는 건데 그렇죠. 이게 점점 구부러지니까 그렇게 되면 뼈가 받아야 될 스트레스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가 파열되고 찢어지는 게 오는 게 아니라 자세가 그냥 바뀌게 되면 그냥 그 자세 바뀐 것이 뼈가 받아야 될 스트레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이게 지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지치고 거기서부터 이제 압박이 늘어나니까 아프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그 이 등 근육이 없으면 이게 점점 이렇게 사람 우리 거북목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맞습니다. 움츠린 자세 되게 많이 있잖아요. 길거리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은 저도 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안쪽 이 근육이 이렇게 어깨가 말리면서 여기도 뭐 수축이 되면서 근육이 수축이 돼가지고 더 뭐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근육이 막 수축된다기보다는요. 근육은 대표님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네. 고기 먹으러 가면 요게 근막이다 뭐 이런 말씀 아, 듣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근육이 막으로 코팅이 이렇게 살짝 돼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수분이 한 85% 정도 되는 조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계속 있으면 그래서 이제 물도 빠져나가고 이게 아. 그 요 안에 탄성이 있는 물질인데 자꾸 그렇게 되면 이 점액질 요 안에 있는 이 점성이 더 높아져서 찰흙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거기 신경도 눌리고 음. 근육도 거기서 눌리게 되니까 그냥 수축한 채로 있으니까 이렇게 펴려고 그러면 아프죠.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 그 이미 그렇게 망가져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정 운동을 하셔야죠. 아, 계속?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좋아질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펴보고 저처럼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보고요. 예, 기지개 펴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잠깐 한 30분, 40분 앉아 있었다면 한 1분, 2분 네. 요것만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좋은 아. 교정 효과가 일어나요.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네네. 되게 그래가지고 목 아프고 네. 어깨 아프고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얘기 네. 들어보면 사무직이 있으신 분들. 네. 앉아서 그냥 그대로 해봐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좀 꿀팁을 드린다 네. 그러면 모니터를 이렇게 제 눈썹 위치하고 이렇게 맞추셨다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모니터를 살짝만 올리셔서 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요. 네. 요거를 살짝만 올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니터 위치만 살짝 올려도 목 통증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 근데 그 목 통증 얘기하시니까 거북목이 지금 사실 엄청난 문제잖아요. 네. 저도 남들 옆에서 보면 거북목이라고 하긴 하던데. 네. 근데 이렇게 이미 오랜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었으니까 네네. 이 거북목이 된 사람들도 근육을 키우면 이게 좋아지나요? 목 근육을? 거북목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가 다 앞으로 당겨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에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등을 등 근육을 해주면 그 뒤쪽에 있는 날개뼈라고 그러는데요. 그 날개뼈 근육을 좀 더 써서 이렇게 하고 골반을 조금 약해진 골반 근육 그리고 허리 근육을 좀 세우면 저희가 이렇게 의자 등받이 이렇게 앉아버리면 지금 벌써 고개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바로 세우면요 목도 바로 서거든요. 그래서 등 근육, 등에 있는 근육들을 좀 강화하고 날개뼈 근육을 강화하면 거북목은 언제나 극복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 희망적인 말씀이신데요. 우리 워낙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하루면 맨날 모니터에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네네. 네. 자,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좀 편하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근육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앉아서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은 꽤 많은데요. 지금 거북목이나 막 어깨가 결리는 게 좀 걱정되신다 그러면 이렇게 좀 주식 장도 좀 보시고 시세 보시다가 살짝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대로 그냥 여기에 있는 가슴이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렇게 펴지는 요런 요 자세를 만드는 건데 이 뒤 손을 이렇게 뒤로 가져가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아, 그러네. 예, 이렇게 돼서요. 보시면 살짝 구부렸다가요. 완전히 날개 펴듯이 펴면서 천장을 예. 등이 엄청 땡기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등이 많이 당기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구부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받이 대지 마시고요. 그냥 쭉 이렇게 저처럼. 네. 예, 그리고 다시 구부렸다가 또 다시 한번 위를 쭉. 예. 팔꿈치도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펴셔서요. 예. 요 방법. 예, 그다음 요거 그대로 갖고 옆으로도 이렇게. 예. 또 옆으로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옆이 막 늘어납니다. 어. 그래서 그쪽에 좀 근육을 풀어주고 예민하게 만드는 운동부터 네. 하시면 자세는 또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제 저 옆에서 좀 따라해 보니까 이 목 아래 이쪽이 근육이 상당히 당기는 거 보니까 이 너무 운동을 안 했구나. 갑자기 반성을 예. 하게 되는. 근데 운동을 이렇게 좀 한다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음식과 관련해서 단백질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일단은 음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음식을 잘 섭취만 하셔도 우리 단백질 하루에 권장량은 채우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중당 킬로그램당 한 1.2g에서 1.5g은 섭취하셔야 된다. 여성분들 50 넘어가면 지금은 국제적으로는 2.0g 네. 까지도 섭취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유제품 네. 그리고 고기 이런 거 좀 적정량을 드시면 그다음에 콩류에도 단백질이 많고 콩류. 하니까 이런 것들을 드시기가 좀 힘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요즘에 이제 프로틴 요 쉐이크 요것도 지금 좋은 제품들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의외로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의외로 40 넘어가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진짜 뭐 생각해 보니까 계란도 네. 예전엔 자주 먹다가 네. 오히려 뭐 안 좋다 해가지고 또 안 먹는 분들도 예, 많이 예. 늘어나고 우유도 또 뭐 항상 마시던 건데 안 좋다 해서 안 마시는 분들도 예. 꽤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안 좋다, 뭐 좋다 이거는 늘 있지만 하여튼 단백질과 관련해서 이 제품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단백질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좀 잘 섭취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그 고기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삼겹살이잖아요. 삼겹살 같은 건 안 되죠. 기름 비계. 그러니까 기름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다고 살코기 하니까요.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